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제2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탈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상태는 고체 상태라는 겁니다. 각각의 품명과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2류 위험물입니다. 첫 번째 품명은 황화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린, 그리고 유황.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지정수량 100kg이고 이 2류 위험물의 특징은 위험 등급 1이 없습니다. 1 없이 2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황화린, 정린, 유황, 그리고 지정수량 100kg, 위험 등급 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품명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지정수량 500kg, 위험 등급 3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수량 100kg 혹은 500kg에 해당되는 품명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화성 고체가 있습니다. 자,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1000kg이고 위험 등급은 3등급입니다. 각각의 품명에 따른 물질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화린입니다. 황화린에는 3황화린과 5황화린 그리고 7황화인이 있습니다. 자, 3황화인의 화학식은 자, 인과 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이 3개, 황 3개에 인은 4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4개와 황 3개로 이루어진 위험물을 우리는 3황화인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물질명 5황화인입니다. 자, 그러면 황 5개가 되고요. 인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 2개, 황 5개로 이루어진 화합물 5황화인이라고 합니다. 자, 7황화인의 화학식을 살펴보면은 인과 황으로 이루어졌는데 황이 7개인데 인이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인 4개와 황 7개로 이루어진 7황화인 이렇게 세 가지의 물질을 우리는 황화린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 4개, 얘만 2개, 얘 다시 4개입니다. 4개, 2개, 4개, 3, 5, 7 형태로 해서 5황화인만 인이 2개라는 사실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정린입니다. 정린의 품명은 물질명과 같습니다. 인 하나밖에 없네요. 정린이고요. 이 정린과 다음 제3류 위험물에 나올 황린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린과 황린 동소체이긴 하지만 자, 구분을 해서 정린의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에 해당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 품명 유황과 물질명 유황 그대로이고요. 네 번째 철분 그대로입니다. 자, 금속분은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알루미늄 분이고요. 아연 분의 경우에는 우리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으로 표현이 되고 알루미늄은 물질명이고요. 알루미늄 분이 포함되어 있는 품명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금속분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품명과 물질명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품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마그네슘 그대로 기억하면 되고 인화성 고체에는 고형 알코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물질명 나타내어 봤습니다. 제2류 위험물의 중요한 반응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황화인입니다. 3황화인에서는 연소 반응을 기억해야겠네요. 자, 연소 반응입니다. 모든 연소 반응은 산소와의 반응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따라서 연소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일단 물질, 재료를 쓰고 그리고 무조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에는 해당되는 대상 3황화인의 연소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3황화인을 쓰고 그리고 산소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조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산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황과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황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수 맞추는 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부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황화인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은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형성돼라고 해서 오산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황화인입니다. 자, 오황화인 기억하는 방법은 오황화, 황 5개인데 인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황화인, 연소 반응식 마찬가지 산소와의 반응이겠죠? 자, 산소와 반응을 하면은 자, 인과 산소와의 반응에서 오산화인이 생성되고 산소와 황과의 반응에서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황화인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반응식은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그렇다면 오황화인과 물과의 반응식이라고 했으니까 반응물에는 오황화인 그리고 물을 이렇게 먼저 쓰고 나머지 조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가 황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황화수소가 생성되고 나머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인산이라고 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H2S 유독기체입니다. 자, 정린의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린의 반응식은 인이 연소 반응입니다.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인과 산소가 반응을 하니까 오산화인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계수 맞추기를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인이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물을 먼저 기억하는 거죠. 생성물은 오산화인이야 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인부터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산소부터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저 그냥 왼쪽에 있으니까 인부터 맞출래 라고 하면 인부터 맞추면 되죠. 자, 왼쪽에 인 하나, 오른쪽에 인이 2개죠. 2개. 따라서 인의 개수를 맞춰주죠. 자, 이제 산소의 개수만 맞추면 되죠. 자, 왼쪽에 산소가 2개, 오른쪽에는 산소가 5개입니다. 자, 그러면 2를 5로 맞추는 방법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되죠. 2분의 5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5 하니까 5개가 되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식을 이렇게 써도 뭐 틀린 반응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좀 찝찝합니다. 정수로 맞춰주자 라고 해서 전체식을 2배를 하면 되죠. 따라서 4개의 인이 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2개의 오산화인이 생성됩니다 라고 해서 반응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성물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반응식을 완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물부터 먼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정린의 연소 반응식이었습니다. 황 마찬가지 연소 반응입니다. 산소와의 반응이죠. 자, 이산화황이 생성되고요. 자, 철의 경우에는 물과의 반응식과 그리고 염산과의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입니다. 물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자, 물 마찬가지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서 자, 철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띌 수도 있고 플러스 3의 전하를 띌 수도 있지만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반응식이 조금 쉽습니다. 자,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면은 자,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 수산화이온이 2개가 있으면 되고요. 자, 나머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수소 2개가 수소 H2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자, 염산과의 반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만약에 이온이 된다면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염산에서 H 플러스 2개 그리고 Cl 마이너스 2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Cl2와 결합을 해서 자, HCl이 실제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졌으니까 철이 플러스 2의 전하를 띈다면 염소, 염화이온 2개와 결합을 해서 염화철이 생성되고 수소기체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철이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는 철로 생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염산과의 반응식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Fe 이번에는 자, 철이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니까 염소가 3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염화이온 3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염화철 3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성물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개수 맞추기를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철 1개, 오른쪽에 철 1개.
왼쪽에 지금 염소가 1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는 염소가 3개죠. 그러면 염소의 개수를 맞추다 보니 자, 이렇게 수소의 개수만 이제 확인하면 되죠. 자, 수소 왼쪽이 염소의 개수를 이렇게 정리하는 바람에 수소가 원래 1개였는데 3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3개를 2개로 만들어도 되고 2개를 3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2개를 3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염소를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 이것도 뭔가 찝찝하네요. 나 정수비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식을 2배를 하면 되죠. 따라서 자, 철이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는 철로 꼭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체를 2배를 해서 자, 염화철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는 염화철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생각을 해도 틀린 식이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한데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할 때 철은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철로 생각을 하고 물과의 반응식과 염산과의 반응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의 물과의 반응식과 염산과의 반응식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그네슘은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니까 물과 반응을 한다면 물에 있는 수산화이온 2개와 반응을 하게 될 거고 염산과의 반응식 마찬가지입니다. Cl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염화이온 2개와 생성물을 만들어서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만들어지고 각각 수소기체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소기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실제 이 수소기체가 가연성, 탈재료가 되는 거죠. 가연성 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과 마찬가지 염산과의 반응식을 확인을 한다면 알루미늄은 이온이 되었을 때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자, 수산화이온을 만나게 된다면 수산화이온 3개가 필요할 거고 염화이온과 만나게 된다면 염화이온도 마찬가지 3개가 필요하겠네요. 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수산화이온 3개와 만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고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염산도 마찬가지죠. 염화이온 3개와 반응을 해서 염화 알루미늄이 생성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가연성 고체에서 생성되는 것은 일류위험물 혹은 육류위험물과는 달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류 반응식을 쓰다가 아, 수소기체가 등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류와 육류에서는 절대로 수소기체 나오지 않고 이류위험물입니다. 제2류위험물에서는 물과의 반응식과 염산과의 반응식에서는 수소기체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류위험물의 대표적 성질입니다. 먼저 제2류위험물에서 몇 가지의 위험물에서는 위험물이 될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황의 경우에는 순도를 확인을 했을 때 60% 중량입니다. 60 중량% 이상의 경우에만 위험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중량 % 이상인 것. 두 번째, 철분입니다. 자,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이크로미터를 한글로 마이크로미터라고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개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분이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으로 봤을 때 50 중량 % 이상인 경우에 우리는 철분을 위험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50%보다 작은 값입니다 라고 하면 한 30%만 이 표준체를 통과한다면 나머지는 그 크기가 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분입니다. 어떤 분말, 고온 가루 상태가 되려면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아래쪽에 있는 위험물입니다. 통과하는 게 50 중량 % 이상인 경우 철분을 위험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자, 마그네슘의 위험물 조건입니다. 마그네슘은 직경이 2mm 이상이거나 2mm 이상,
그리고 2mm의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 너무 큰 거는 우리 마그네슘 가루로 보지 않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2mm 이상이거나 아니면 2mm의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를 제외한 것을 우리는 마그네슘의 위험물로 조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들어갈 숫자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은 순도입니다. 황은 비중, 질량, 아닙니다. 중량, 분말 형태, 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순도로 60%, 60 중량 % 이상이 돼야 되고, 철분은 53 마이크로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마그네슘은 두 개가 공통으로 2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숫자를 찾는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직경이 2mm 이상이거나 2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는 제외한다는 것, 위험물의 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위험물의 조건입니다. 금속분입니다. 자, 금속분, 여기서 말하는 금속분에는 알루미늄과 아연이 있었습니다. 자, 150 마이크로미터, 150 마찬가지 마이크로미터이고요.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이어야 되고, 제외되는 것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다른 류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철분, 아까 철분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2류 위험물에 철분이라고 하는 위험물이 있었으니까 빼고, 마그네슘 마찬가지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켈과 구리는 위험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분, 마그네슘은 다른 곳에서 포함되고 있으니까 위험물이 아니고요.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에 포함되지 않고, 니켈과 구리는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켈과 구리는 위험물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금속분의 위험물 조건입니다. 금속의 분말로서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이어야 되고, 제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니켈분과 구리분은 금속분이라고 하는 위험물에서는 제외된다라는 사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인화성 고체입니다.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상태를 우리는 인화성 고체의 조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의 일반적인 성질을 본다면 모두 물보다 무겁다는 성질이고요. 하나씩 살펴본다면 5황화인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5황화인이 연소시, 연소 생성물로는 이산화황이 생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연소는 산소와의 반응이니까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에는 이산화황이, 그리고 물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물과 반응을 했을 때는 유독기체인 황화수소가 생성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정린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자, 정린은 연소시 마찬가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오산화인이 생성되고, 이 오산화인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백색 기체를 이렇게 발생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정린이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백색 기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오산화인이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명을 쓰세요 라고 하면 물질명 자리에는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오산화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화학식을 쓰세요 또는 시성식을 쓰세요, 화학식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화학식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화학식 자리에는 오산화이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황의 성질입니다. 자, 황은 다시 한 번 더 사방황, 단사황, 고무사황의 세 가지 동소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동소체, 연소 생성물이 같다는 거죠. 따라서 연소 시 산소와의 반응 결과 어떤 생성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산화황, SO2 이산화황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5번째 성질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즉 위험물에 해당되는 각각의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금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철분과 금속분과 마그네슘들이 물과 반응했을 때 등장하는 수소 기체입니다. 아, 수소 기체 안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2류 위험물에서는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 기체가 실제로 가연성 기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2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입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은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양의 물로 그냥 불을 끄면 되는데, 자, 아닌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라고 하면 앞서 봤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입니다. 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수소기체, 즉 탈재료, 가연성 기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로는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냉각 소화할 수 없습니다. 냉각 소화 못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지식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식 소화를 하기 위한 분말 소화약제,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 그리고 마른 모래, 팽창질서,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지식 소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 방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품명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황화린, 정린, 유황으로 하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인화성 고체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소화 방법은 철분과 금속분과 마그네슘이 지식 소화이고, 그 밖에 나머지 위험물들, 제2류 위험물은 냉각 소화였죠. 자, 그러면 냉각 소화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 소화에 해당되는 황화린과 정린과 유황은 화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기. 그런데 두 개 중에서 더 위험한 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인화성 고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황화린과 정린과 유황은 화기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쓰면 되고, 인화성 고체에서는 엄격히 금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엄금이라고 해서 화기 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운반 용기 외부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화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탕은 적색 바탕에 글자는 백색 문자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화기니까 적색입니다. 바탕이 적색에다가 백색 문자. 자, 물기는 그러면 앞에서 봤죠? 자, 물기 엄금, 엄하게 엄격히 금합니다. 자, 물기 안 됩니다. 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자, 물기 엄금에서는 어떤 색상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사실. 물이니까 물은 청색, 불은 적색, 붉은색인데 적색이라고 써야겠죠? 적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황화린, 정린, 유황, 냉각 소화하면서 화기 주의해야 되고, 그렇다면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라고 하면 화기 주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질식 소화를 하고요. 이 질식 소화를 하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 주의에다가 플러스 물기 엄금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의 일반적인 내용은 화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기까지 엄금해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제조소에서는 일반적인, 좀 더 일반적인 화기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사항을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인화성 고체네요. 자, 인화성 고체는 냉각 소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물기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화기 엄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제조소 등 주의사항에서도 마찬가지 화기 엄금이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나타내면 됩니다. 화기 주의와 화기 엄금은 표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